저는 도시와 공공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 공공창의연구원의 안진석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도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의 디자인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실체로서 우리 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실체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형 요소를 선택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구성과 유기적인 통일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자체가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시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집과 건물이 많으며 정부의 기관과 사업체가 많고 학교, 병원, 오락시설 등의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정의할 때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미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루이스 먼포드는 도시란 많은 정착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이라 했으며 좋은 도시란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으며 자기들의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1968년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도시에 대한 동등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는 어떤 현상의 결과물이 아닌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성별에 상관없이 도시를 구성하는 각 시민들이 도시의 이점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공공소유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의료와 문화 등의 비물질적인 환경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접근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앙리 르페브르가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이 중심인 사회와 도시입니다. 도시란 단순히 개인들의 땅과 건물이 합산된 어떤 영역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울타리로 막힌 곳이 없으며 누구나 어디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공공의 소유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도시는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시는 도시를 이루는 시민 개개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곳,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디자인 행위란 시민의 존중된 다양성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창의적이며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계적인 도시학자 케빈 린치는 1960년에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길, 교차점, 경계, 랜드마크, 구역 등 5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도시의 다양한 스카이라인부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가로의 야간 조명, 그리고 가로등이나 벤치, 상징물과 같은 시설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잘 알려진 도시는 강력한 공공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공공 이미지를 쉽게 이야기하는 요소는 3가지 정도로 길과 교차점, 그리고 랜드마크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은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가 쉽게 떠오릅니다. 파리하면 상젤리제 거리, 개선문 광장, 에펠탑, 서울은 명동거리,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경복궁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동성로 거리, 범어내 거리, 대구 83타워 또는 서문시장 정도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과 대구를 찾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대구 이미지를 창의적이며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디자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이미지의 결정 요소 중 길부터 보겠습니다. 길은 이동을 위한 경로로 도로, 철도, 운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위한 디자인에 있어서 특정 가로 또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곤 합니다. 대구는 동성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대구의 대표 공공 이미지로 소개되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대구의 다른 곳에서도 우수한 공공 이미지가 되는 보행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흥미 있는 사례로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 폭 4차선으로 길이 980m의 동부로 30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고 보도폭을 4m 이상 넓히면서 전신줄을 지중화하여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아주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 신세계 백화점과 주변 상권이 함께 대구의 랜드마크 이미지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7곡 3지구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길이지만 상업시설의 입구는 차도 쪽에 있어 이 길은 쓰레기와 범죄로 안전이 많이 우려되는 골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디자인 기법 중 안전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 산업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기법 등의 공공 디자인이 적용된 덕분에 시설들의 입구가 보행자 전용 길에도 열려 대구 북구의 대표 거리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 도시의 흥미로운 사례로 미국 뉴욕시 NYC 25x25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차도 25%를 줄여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정책입니다. 인도를 넓히고 비어진 공간에 화분과 벤치를 두며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차도 25%를 줄인 곳에 자전거나 개인 모빌리티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보행자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장애가 없는 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도시의 공공 디자인으로 진정 시민에게 보행 권리를 찾아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에 교차점이 있는 광장이나 내거리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대구는 과거부터 바늘 땅이 대표적인 교차점으로 이야기되곤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대구 중심을 동서로 있는 달구불대로와 남북 방향의 동대구 대로의 교차점인 범어 내거리는 범어 광장으로 불리우며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로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내거리 주변으로 50층 이상의 주상복합 상가와 정권회사, 호텔들이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여기에 야간 경관까지 화려합니다. 강력한 도시 이미지 결정 요소인 교차점으로서 범어 내거리는 대구의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차점은 사실 2000년 전까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진 내거리의 교차점과 2000년 이후 보행자 중심의 광장으로 만들어진 오픈 스페이스의 교차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차점으로서 내거리가 아닌 광장을 디자인할 때 광장은 오픈 스페이스로 상업적 활동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 광장인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조차도 왕복 4차선 이상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랜드마크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언급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결정 요소이기도 합니다. 랜드마크는 물리적 공간 환경, 기반 시설, 건축물과 함께 다양한 의미의 장소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내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경복궁, DDP나 숭례문, N서울타워 등이 쉽게 떠올려진다고 합니다. 대구는 서문시장이나 대구 83타워 등이 언급되곤 합니다. 사실 랜드마크는 실제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이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비교적 최근 지어진 동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총망라된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역이 접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에는 가로가 새롭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공공시설 이용성과 교통환경, 경관과 어울리는 가로등 디자인과 보도블록, 상권을 알리는 재미있는 조형물, 옛 동네의 정치와 함께하는 골목샵,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대구 메리어트 호텔 등 특색이 있는 주변 건축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동대구 역세권의 상권 부활로 지역 가치가 높아져 새로운 외부 수요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의 결정 요소 네 번째인 경계는 구획이나 블럭을 구분할 수 있는 선형적 영역들입니다. 순환 도로나 우거진 숲 또는 스카이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구의 3차, 4차 순환도로에서는 대구 정경, 압산과 팔공산, 혁신도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면서 서문시장과 신천, 금호강, 팔거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과 금호강을 통해서는 다양한 아파트 군락과 팔공산 스카이라인 등으로 대구의 다양한 경계를 통해 우수한 도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계는 도시의 발전상을 짧은 시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역사성과 지형, 그리고 개발에 따른 계획이 경계를 디자인을 하고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디테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는 구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지구, 혁신지구, 복합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발지구의 경우 그 구역 안에 건물들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며 이웃과의 소통을 증대시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도시 디자인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시는 50년 이상이 된 단독 주택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통개발 마스터 플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대구형 5분 생활권을 지향하고 도보 생활권을 계획 단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지별 디자인 계획 시 블록 단위에 평균 700가구 미만으로 높낮이가 다른 건물들을 안치시킬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생활도로로 나누어진 작은 단지 블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재개발 디자인이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 기능을 쉽게 전환할 수도 있어 단지 및 블록 단위로 또는 건물 단위로 재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길, 교차점, 랜드마크, 경계, 구역을 통해 도시를 위한 창의적 디자인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력한 도시 이미지를 위한 제도적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모두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 상업적 활동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도심의 다양한 스카이라인, 지역을 상징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도보 5분 생활권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유연성 있는 구역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구 시민들의 다양성까지 서로 존중되어 높아질 때 더 파워풀한 대구 이미지가 창의적이며 쾌적하게 구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